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내방부동산에서 연구소장을 맡고 있는 심영석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교수님, 오늘은 시청자분 사례를 들고 왔는데요. 2가지 정도를 들고 왔습니다. 예. 그 중에 오늘 한 가지 사례를 좀 진행해 볼 예정인데, 첫 번째 동작구 부부 사례로 여기 사례가 있는데, 이 사례를 한번 좀 읽어 주실 수가 있을까요? 예. 현재 동작구 거주 중입니다. 신축 30평대인데 딸이 6살 여아이고 학교 때문에 이사를 고민 중입니다. 직장이 남편분은 을지로 있고 와이프분은 동작인 것 같습니다. 잠실역 근처로 이사를 할까 고민 중인데 확실히 시세 차이가 있어 자금 부담이 있습니다. 현재 대출 없이 15억 내외의 자산을 보유 중입니다. 잠실 엘리트레, 우리가 엘스 리센츠 트리지움 레이크 팰리스를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거기 이제 30평대는 가격이 너무 높아 어려울 것 같고 20평대도 대출을 많이 해야 해서 부담스러운데 3명의 가족 20평대 지낼 만한지, 그리고 입학 전 이사를 하는 게 더 나을지 고민 중입니다. 도움이 될 만한 말씀을 부탁드린다고 합니다. 이 고민에 대해서 한번 짧게 좀 교수님 의견을 좀 여쭈고 싶습니다. 예. 일단 이사를 고민 중이신데 아무래도 학군 때문에 고민 중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동작구도 사실은 나쁜 지역은 아닌데 우리가 이제 주거선호 지역으로 이제 이동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 중에 이제 잠실역 근처를 이제 생각하시는 것 같고요. 자금은 제가 볼 때는 조금 여유가 있으신 것 같아요. 그죠? 정리를 하시면 한 15억 내외 자산을 보유하고 있으신 것 같고요. 그렇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듯이 엘리트레라고 하는 아파트는 30평대가 한 25억 정도 수준까지 지금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렇게 옮겨가시기에는 제가 볼 때 좀 부담스러운 것 같아요. 그래서 20평대를 찾으시려고 하는데 이게 이제 문제가 줄어들지 않습니까? 우리가 대부분 이제 갈아타기는 상향이동인데 대부분 평수라든지 지역이라든지 또는 구축에서 신축으로 가신다든지 이렇게 하는데 이게 줄어드니까 그에 대한 이제 부담이 좀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입학 전에 이사하는 게 어떨지. 그래서 제 생각에는 입학에 맞춰가지고 급격하게 움직이시는 것보다는 입학 전에 좀 여유 있게 하시는 것이 저는 좋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애기들이 이제 준비를 좀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친구들도 사귀고 이러는 것 차원에 본다 그러면 좀 빨리 이동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잠실 20평대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많이 추천드립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30평대에 비해서 20평대가 굉장히 적게 지어졌어요. 우리가 엘스 같은 경우는 30평대는 4,000세대가 넘는데요. 1150세대밖에 20평은 못 지었어요. 그리고 리센츠 같은 경우는 30평대가 3590세대인데요. 20평대는 245세대예요. 그러니까 이 희소성이 있다는 거는 가치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20평대로 이동하시는 거 좋다라고 보고요. 현재 이제 그 실거래가를 살펴보시면 아직 20억까지는 가지는 않았는데요. 호가는 20억 정도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좀 서두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고요. 저는 이제 만약 4군데 아파트 중에서라고 한다 그러면 리센츠를 추천드리는데요. 물론 이제 리센츠가 가장 선호하는 단지이긴 합니다. 엘리트레라고 하는 아파트가 가지고 있는 장점은 너무나 많기 때문에 제가 설명 안 드려도 되는데 단점이 있습니다. 뭐냐 그러면 2007년 8년도에 입주한 아파트이기 때문에 커뮤니티 시설이 잘 안 돼 있어요. 근데 최근에 리센츠가 커뮤니티 시설 리모델링 계획을 확정했고요. 아마 공사에 들어갈 겁니다. 그렇다 그러면 다른 단지하고 가격차를 벌릴 가능성이 크죠. 그래서 오히려 지금이 굉장히 좋은 기회라고 볼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30평대에서 이제 20평대로 옮기는 데 대한 고민인데요. 일단 좀 불편하시긴 할 거예요. 근데 다행스러운 점은, 제가 이제 유니트를 들어가 봤는데요. 리센츠라든지 엘스, 트리존 이런 아파트들이 지어진 시기 자체가 좀 잘 나온 시기입니다, 유니트가. 그래서 가보시면 20평대 후반 느낌들이 나거든요. 그래서 저는 세 분이시니까 옮기는데 크게 어렵지 않을까. 그리고 공간 확보가 문제인데 좀 옮기시면서 이런 공간들이 좀 쓸데없이 활용하시는 공간들이 좀 있어요. 이런 것들을 좀 정리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고민을 많이 하시는 부분이 또 하나 대출인데요. 대출은 제 생각은 이제 저도 전문 분야가 아니긴 한데 대출 상담사를 일단 만나보시면 좋은 의견을 들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이게 가장 핵심은 변동형으로 할지 고정형으로 할지. 변동형이 아무래도 지금과 같이 금리가 조금 떨어질 가능성이 있는 시기에는 유리하긴 합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혼합형이라는 것도 나왔어요. 그거는 이제 몇 년 정도는 이제 그 고정형으로 하고 또 몇 년 그 이후에 바꿀 수 있다든지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거치기간을 지정할 수 있거든요. 거치기간이라는 것은 이자만 낼 수 있는 시기를 대출금액 한 30% 3년 이 정도로 이제 좀 미뤄가지고 낼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설계만 잘하시면 저는 크게 부담이 아닐 수도 있다라고 보고요. 최근에 이제 그 은행들마다 이제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조건에서 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요. 대출 기간을 어느 정도 하실 거냐, 그리고 언제까지 갚으실 거냐, 그리고 앞으로 시장 금리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것들 잘 고민하셔가지고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0평대, 20평대 그 세대 수에 대해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세대 수가 좀 많게 지어져야 매매하거나 매도할 때 좀 더 편한 거 아닌가요?
아까 희소성에 대해 좀 말씀해 주셨는데. 예, 근데 이제 그 상승기 때는 그게 좀 괜찮은데요. 하락기 때 같은 경우는 문제가 뭐냐면 매물이 많아지거든요. 근데 거래가 잘 안 되면서 이제 매물이 더 많아지니까, 뭐 지금 리센츠 같은 경우는 거의 15분의 1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잘못하면 이제 거의 뭐 서너 배 매물들이 이제 나올 수 있거든요. 30평대. 그래서 저는 이제 희소 가치도 있고 이렇게 매물도 적을 수 있는 20평대도 괜찮다. 예, 특히나 이제 그 유니트도 잘 나와서 일반 20평대보다 좀 크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추천드립니다. 아, 그러면 세대수가 무조건 많아서 이렇게 좋은 건 아니군요. 예, 아무래도 이렇게 상승기만 계속 생각하는데 조정기랑 하락기 때 이제 매물이 많아지면 힘듭니다. 왜냐하면 이게 매물 가격들도 굉장히 차이가 나고요. 금매 같은 게 하나씩 나오고 이러면 안 팔리거든요. 그래서 하락기 생각한다 그러면 오히려 희소성에 있는 평수를 고르는 것도 저는 좋다고 봅니다. 예. 이런 금매 같이 내놓은 매물 가격도 이런 아파트 가격 시세에 좀 영향을 많이 끼치나요? 그렇죠. 일단 가장 낮은 가격 순으로 계속 우리가 하락기를 말씀드리지만 하락기 때는 가장 낮은 가격부터 팔리거든요. 예, 물론 이제 층이나 향에 따라서 그죠. 조금씩은 우리가 가격 차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건 하락기도 아니고 상승기 때도 마찬가지 현상인데요. 근데 하락기 때는 아무래도 사는 사람 입장에서도 위축되다 보니까 그 적은 금액으로 가려고 좀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낮은 가격대가 일단 먼저 팔린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사례 도움이 좀 되셨나요? 앞으로도 여러분들에게 도움되는 부동산 정보 소식으로 또 돌아올 테니까요. 궁금하신 거나 부동산 관련 문의를 하고 싶으시면 아래 번호로 한번 연락해주세요. 여러분이 궁금한 것, 필요한 것 어떻게든 저희가 또 알아와서 만족할 만한 경험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파트에 미친 사람들 우대빵 부동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